파트 1 오프닝 2조 원을 태운 거대 요새의 자멸, 에스티로더 시스템의 저주. 역사상 가장 완고하게 지어진 거대한 요새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아무리 공성포를 쏘아대도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대적 군대가 성문을 부수려 할 때마다 요새의 설계자는 절대 뚫릴 수 없는 두꺼운 철문과 겹겹이 쌓인 해자를 자랑하며 공격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요새가 무너진 이유는 외부의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요새 내부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막대한 식량과 보급품의 무게, 즉 비대해진 내부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의 숨통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은 온전했지만 내부의 병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새의 지휘관은 생존을 위해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성루와 포탑들을 스스로 부수어 적에게 헐값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식량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거대한 요새는 바로 글로벌 뷰티 제국 에스티로더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키기 위해 처참하게 잘려나가고 있는 전위대들이 바로 닥터자르트, 투페이스트, 스매시박스입니다. 최초에 이 세 업체를 패키지 딜로 매각하려고 했었으나 결국 별도 매각으로 진행 중인 닥터자르트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해브앤비, 오늘 리스트럭티드 IC피드에서는 에스티로더 산하 브랜드들의 단순한 실적 부진이나 표면적 매각 밸류에이션이 아닌 거대 자본의 통제 구조 실패와 그로 인해 촉발된 조단위 자본 소각의 이면을 해체합니다. 파트 2 스트럭처 브레이크다운.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에서 시작된 2천억 헐값 투매. 시장은 현재 에스티로더가 진행 중인 닥터자르트, 투페이스드, 스매시박스 매각을 뷰티 트렌드의 변화로 읽어냅니다. K뷰티 인디 브랜드와 틱톡 기반의 신흥 색조 브랜드들에게 밀려난 레거시 브랜드들의 자연스러운 도태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구조 설계자의 눈으로 이 딜의 이면을 뜯어보면 이것은 철저한 지배구조의 맹점과 자본 배치의 참사가 빚어낸 구조적 비극입니다. 이 참사의 트리거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스티로더의 핵심 이익풀이였던 중국 시장과 글로벌 면세 채널이 붕괴되면서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넬슨 펠츠의 트라이언 펀드를 비롯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즉각 등판하여 경영진 교체와 회사 매각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티로더에는 완벽한 구조적 방어막이 존재했습니다. 로더 가문은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클래스 B 주식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약 87%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아무리 지분을 매집하고 이사회를 흔들어도 표 대결을 통한 적대적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표 대결에서 졌다고 물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한 시장은 주가 폭락이라는 방식으로 에스티로더의 자본 조달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며 보복했습니다. 창업주 일가 내부에서조차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내홍이 발생하자 경영권을 지켜낸 로더 가문조차 더 이상 주주들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합니다. 결국 이들은 시장을 달래고 모함의 침몰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이익 회복 계획, 프로핏 리커버리 플랜, PRP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신임씨 이 스테판들라 파베리 체제에서 이 계획은 뷰티 리이미지드라는 역설적인 이름의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진화했습니다. 다음에 다룰 행동주의와 에스티로더 간 갈등은 뒤로 하고 이 구조조정의 핵심 로직은 매우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현재 마진을 갉아먹고 있는 모든 비핵심 자산을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에버코어와 JP모건이라는 시장에서 냉혹한 투자은행들이 자문사로 등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이 크게 감소한 매물들은 구조적으로 매수자 우위일 수밖에 없으며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회수 금액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들을 많이 붙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닥터자르트, 투페이스트, 스매시박스를 시장에 매각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명적인 자본 파괴의 수확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티로더는 2010년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엣지를 위해 스매시박스를 품었고 2016년 밀레니얼 색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투페이스트에 무려 14억 5천만 달러, 약 1.7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2019년에는 K뷰티 더마 코스메틱의 헤게모니를 사기 위해 닥터자르트를 약 17억 달러, 약 2조 원의 기업 가치로 완전 인수했습니다. 민첩성과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돈으로 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를 거대한 에스티로더의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순간 구조적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메가 기업의 비대해진 전사, 간접비, 무거운 글로벌 IT 및 공급망 운영비가 이 작은 인디 브랜드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브랜드가 고성장할 때는 영업 레버리지로 이를 덮을 수 있었지만 거시 경제가 꺾이고 중국 면세 채널이 막히자 이 거대한 고정비는 순식간에 브랜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에스티로더의 관료화된 통제 시스템이 스스로 거액을 주고 산 브랜드들의 민첩성을 질식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2026년 현재 합산 3.7조 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되었던 이 브랜드들은 패키지 딜로 묶여 고작 1억 달러에서 1억 9,500만 달러 수준의 헐값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IP 업계에서 들리는 닥터자르트 단독 매각가 역시 2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의 가치가 증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브랜드의 죽음이 아닙니다. 통제 구조의 실패입니다. 지금 이 딜을 검토하는 사모펀드나 전략적 투자자들은 잃어버린 브랜드의 영광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매수자가 노리는 본질적인 가치 동의는 뷰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에스티로더의 장부에 묶여있는 이 무거운 간접비의 사슬을 끊어내는 분리수술, 카브아웃 그 자체입니다. 무너진 브랜드를 헐값에 가져와 모기업이 강제하던 불필요한 시스템 비용을 도려내어 에비타를 즉각적으로 흑자 전환시키는 구조적 차익거래, 매도자는 피를 흘리며 꼬리를 자르고 매수자는 그 잘려나간 꼬리에서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어 마진을 재창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이자 지금 이 조단위 M&A 시장을 지배하는 진짜 게임의 룰입니다. 파트 3. 거버닝 로직, 업사이드의 환상, 셀러노트와 TSA로 3중 하방 통제하기. 대중과 시장의 낙관론자들은 닥터자르트, 투페이스트 같은 자산이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는지, 북미와 유럽의 D2C 채널을 개척하면 매출이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 이른바 업사이드의 내러티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설계자들이 상상하고 기획하는 딜의 형태는 철저하게 반대편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수익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본을 잃지 않기 위해 구조를 짜야 합니다. 특히 본건과 같이 모기업의 관료주의에 의해 펀더멘털이 훼손되고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에 의해 기계적으로 매물화되는 디스트레스트 카브아웃 자산을 다룰 때 우리가 설계할 구조는 엑시트 내레이티브, 어떻게 팔 것인가 보다 다운사이드 해지, 어떻게 원금을 방어할 것인가에 치중되어야만 합니다. 이 딜의 본질은 화장품을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거대한 모함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내어 새로운 숙주에 이식하는 고난도의 구조적 분리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설계해야 할 하방 방어선은 자본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턴어라운드 리스크가 높은 분할 딜에 펀드의 에퀴티, 즉 순수 자기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은 재무적 비효율을 넘어선 위험한 의사결정입니다. 설계자는 철저하게 타인 자본과 매도자의 자본을 레버리지하여 리스크를 분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티로더가 과거에 지불했던 3.7조 원이라는 멀티플을 완전히 배제하고 현재 훼손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에비타 배수 8배에서 10배 미만의 철저히 보수적인 진입 가격을 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인수 대금조차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은 대상 회사의 잔존 현금 창출력과 자산을 담보로 잡는 선순위 인수금융으로 조달하며 동시에 거래대금의 10%에서 20%는 판매자 금융, 셀러노트 또는 언아웃 형태로 구조화할 것입니다. 이는 에스티로더가 닥터자르트를 매각하기 위해 스스로 매수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게 만드는 정교한 메커니즘입니다. 매각 이후 우리가 회사의 마진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거나 숨겨진 부실이 터져 현금 흐름이 무너질 경우 에스티로더 역시 자신들이 후순위로 깔아둔 판매자 금융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도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매각 이후의 성과에 강제로 연동시킴으로써 실사 과정에서 은폐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통제 기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하방 방어 메커니즘은 분리수술 과정의 치명적 쇼크를 방어하는 TSA 트랜지션 서비스 어그리먼트의 엄격한 설계가 될 것입니다. 닥터자르트는 지난 수년간 에스티로더의 거대한 글로벌 ERP 시스템, 물류 인프라, 백오피스망에 기생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딜이 클로징되는 데이원에 이 인프라와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회사는 단 하루도 자체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제품 발주, 글로벌 재고 관리, 결제 시스템 등 모든 혈관이 막혀버리는 영업 마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인수 계약서에 매우 촘촘하고 구속력 있는 TSA를 삽입할 것입니다. 에스티로더는 매각 이후에도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자신들이 소유할 때와 완벽히 동일한 수준의
IT 인프라와 백오피스 서비스를 닥터자르트 법인의 실비, 에코스트 수준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만약 에스티로더 측의 규책으로 서버 다운타임이 발생하거나 핵심 물류, 데이터 이관이 지연될 경우 인수대금의 장음이 예치된 에스크로 계좌에서 즉각적으로 배상금이 차감되는 트리거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유예 기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독립적이고 최적화된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구주주인 에스티로더를 시스템 유지보수 파트너로 편입시켜 운영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방어막은 불확실성의 외주화, 즉 진술 및 보장 W&I 보험을 통한 꼬리 위험의 전가 구조입니다. 아시아 시장의 다이궁, 보따리상과 거대 면세 채널은 그동안 닥터자르트의 탑라인을 지탱해온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에스티로더 체제에서 전사적 실적 압박을 방어하기 위해 특정 유통 채널의 악성 재고를 밀어내기, 채널 스토핑했거나 현지 세무 및 규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은폐된 우발 채무가 존재할 확률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계자는 이 불투명한 과거 장부의 이면을 펀드의 에퀴티 리스크로 떠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도인이 보증한 재무제표와 영업 행위의 무결성을 담보로 대규모 포괄적 W&I 보험에 가입할 것이며 딜의 협상 우위를 활용하여 해당 보험료 상당 부분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구조화할 것입니다. 만약 클로징 1년 뒤 특정 해외 법인에서 과거 수년간 누적된 수백억 원의 조세 포탈이나 관세 리스크가 터진다면 펀드의 수익률이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보험사가 이를 배상하게 됩니다. 자본 조달의 최적화, 운영 인프라의 단절 리스크 통제, 그리고 과거 부실에 대한 우발 채무의 전가, 이 3대 치명적 리스크를 모두 타인 자본과 매도자,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이 잃지 않는 투자를 기획하는 설계자의 차갑고 객관적인 거버닝 로직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3중, 4중에 하방 통제 구조를 기획한다 하더라도 디스트레스트 카브아웃 딜의 본질에 내재된 치명적인 뇌관들은 외부 것이 환경과 맞물려 언제든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층적인 파급 효과를 가장 경계하고 신중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발현될 수 있는 뇌관은 구조적 분리로 인한 협상력 상실과 이로 인한 유닛 이코노믹스의 역행입니다. 닥터자르트가 에스티로더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글로벌 뷰티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코스맥스, 한국 콜마 등 최상위 ODM 업체들을 상대로 글로벌 메가뷰티 그룹의 통합 물량을 무기로 최적의 조달 단가를 적용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브아웃이 완료되어 단독 법인으로 독립하는 순간 닥터자르트는 더 이상 바잉 파워를 지닌 거인이 아닙니다. 공급망 내에서의 가격 협상력이 즉각적으로 하락하게 되며 이는 매출 원가율의 구조적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판매 관리비의 하나인 전사 간접비를 줄이기 위해 모기업에서 분리시켰는데 역설적으로 제품의 직접 생산 원가가 상승하여 절감된 마진을 다시 갉아먹는 치명적인 재무적 모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뇌관은 본딜의 핵심 가치 창출 경로로 설정한 북미 D2C 채널로의 피봇 전략에 내재된 덫입니다. 거대 아시아 도매망의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와 유럽의 디지털 및 스페셜티 스토어, 예를 들어 세포라, 얼타 등으로 전환하여 멀티플을 확장하겠다는 논리는 훌륭하지만 현실의 것이 지표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메타, 틱톡 등 핵심 디지털 플랫폼의 고객 획득 비용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역사적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카페어 등 이미 글로벌 라이프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든 레거시 라인업으로 북미 Z세대의 새로운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퍼포먼스 마케팅 자본 투하가 불가피합니다. 만약 타겟 고객, 획득 비용이 공헌이익을 초과하는 구간에 진입한다면 성장을 시도할수록 현금이 고갈되는 성장의 저주 시나리오가 현실화됩니다. 이 거대한 현금 흐름의 계곡, J 커브 이펙트를 넘기 전에 현금 런웨이가 소진될 경우 우리는 당초 정교하게 설계해 놓았던 선순위 인수금융의 재무약정 위반 사유를 스스로 촉발하게 되며 결국 채권단에게 회사의 통제권을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숨겨진 비용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의 독립적 수행 의무입니다. 현재 미국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모크라를 시행하며 전례 없이 강력한 성분 추적 및 품질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 체제에서는 본사의 거대한 글로벌 법무팀과 규제 대응 부서가 이러한 리스크를 중앙 집중식으로 방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독립법인이 된 닥터자르트는 이 복잡한 규제 장벽을 온전히 자체 인력과 자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재무 모델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새롭고 무거운 규제의 고정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카브아웃 딜은 비용을 덜어내는 수술이지만
그 이면에는 홀로 생존하기 위한 원가 상승, 마케팅 효율 하락, 인프라 및 규제 대응 비용이라는 새로운 청구서가 숨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아무리 완벽한 금융 구조를 짰더라도 시장 점유율이라는 비즈니스의 본질적 해자가 무너지는 속도가 마진을 개선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이 구조조정의 결말은 성공적인 엑시트가 아니라 자본의 잠식으로 끝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트 4 사이드 케이크 애플리케이션 디스트레스트 카브아웃 활용한 스몰 비즈니스 장악하기 구조 설계자의 진정한 역량은 거대한 금융딜의 이면에 숨겨진 거버닝 로직을 완벽하게 추출하여 그것을 자신의 산업과 개인의 자본 규모에 맞게 다운사이징하고 매핑하는 데 있습니다. 에스티로더와 닥터자르트가 보여준 실패와 카브아웃의 턴어라운드 원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스몰 비즈니스, 스타트업 인수합병, 심지어 크리에이터 경제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도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제가 자본이 부족한 주니어 설계자이거나 개인 딜룸을 구축하려는 마이크로 GP라면 이 거대한 카브아웃 구조를 다음과 같이 훔쳐서 저만의 판을 짤 것입니다. 첫째, 타겟 소싱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하수들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른바 업사이드가 열린 비싼 자산을 찾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는 본질적인 펀더멘털은 살아있으나 비효율적인 통제 구조와 과도한 간접비 때문에 마진이 짓눌려 있는 디스트레스 자산을 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방만한 마케팅 에이전시 계약과 불필요한 대형 오피스 임대료 때문에 매월 적자를 내고 있는 IT 스타트업 혹은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MCN 다중 채널 네트워크 시스템에 과도한 수수료 배분 구조에 묶여 현금 흐름이 망가진 크리에이터의 IP 채널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은 에스티로더라는 거대한 관료주의에 짓눌려 수익성이 붕괴된 닥터자르트의 마이크로 버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산을 할인된 진입 멀티플에 인수하여 비효율적인 모기업이나 에이전시의 계약이라는 간접비의 사슬을 외과적 수술처럼 잘라내는 것만으로도 인수 직후 데이원부터 공헌 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마진 차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의 제약을 극복하고 하방을 통제하기 위해 마이크로 판매자 금융과 언아웃을 철저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인수할 때 자신이 가진 현금을 100% 투하하는 것은 자본 배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에스티로더 딜에서 매도자의 자본을 묶어두었듯 우리 역시 인수대금의 30%에서 50%는 철저히 미래의 성과와 연동시켜야 합니다. 현재 재무제표가 훼손되어 있으니 인수대금의 절반만 선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향후 12개월 동안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인겨현금 흐름에서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구조를 매도자에게 강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는 기법이 아닙니다. 매도자가 넘기는 자산에 이 가짜 트래픽, 숨겨진 채무 혹은 핵심 고객의 즉각적 이탈이라는 정보에 비대칭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그 타격을 매수자의 자기 자본이 아닌 매도자가 받을 자금으로 흡수시키는 완벽한 꼬리 위험의 전가 메커니즘입니다. 이 구조를 수용하지 못하는 매도자의 자산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즉시 딜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시스템 단절의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니 TSA를 반드시 계약서에 삽입할 것입니다. 작은 회사를 인수하거나 디지털 IP를 양도받을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기존 운영자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스티로더에게 18개월의 인프라 유지 의무를 강제하듯 마이크로딜에서도 전임 오너나 핵심 개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운영 지원 의무를 묶어두어야 합니다. 핵심 소스 코드의 마이그레이션,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승계, 알고리즘 최적화 노하우 등에 대해 실비 수준의 컨설팅 계약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 마비가 발생할 경우 장음 지급을 유보하는 조항을 걸어야 합니다. 자본의 크기만 다를 뿐 수익을 창출하고 리스크를 방어하는 뼈대는 완벽히 동일합니다. 비효율적 통제 구조를 잘라내어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복원하고 매도자의 이해관계를 거래 이후의 성과에 연동시켜 하방을 방어하며 운영 승계의 리스크를 계약적으로 통제하는 것, 자본이 부족한 개인이 이 세 가지 거버닝 로직을 완벽하게 자신의 비즈니스와 투자에 융합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거대 자본의 하청업체나 단순한 트렌드 추종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비대칭적 위험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차익을 창출해내는 독립적인 마이크로지 피이자 시스템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트 5 클로징 지식의 소비에서 구조의 설계로 닥터자르트 딜의 본질은
화장품의 브랜드 가치가 아닙니다. 비대해진 관료적 시스템이 어떻게 조단위의 자본을 소각시키는지, 그리고 차가운 구조조정 자문사들이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어떻게 하방 통제를 세팅하며 마진을 재설계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자본 재구조화의 텍스트입니다. 업사이드의 환상을 걷어내고 저 시스템에 단절이 불러오는 리스크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메커니즘, 그것이 이 딜을 움직이는 진짜 거버닝 로직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기존 고착화된 글로벌 뷰티 기업의 이사회나 대형 사모펀드에 닫힌 카르텔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거버닝 로직을 활용하면 당신의 산업과 일상 속에서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럭티드, IC, 피드, 엔드